우리가 조금 전에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그 삶 속에는 갈등이 지는 일들도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도 갈등이 지는 일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고민하는 일들도 생기게 된다는 이런 일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사람들은 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말할 때는 그 역사 속에 있는 일들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 있는 일, 역사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일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매우 유의하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가족 간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의 가정의 법.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할 때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정해주고 지키는 것. 딱 정해놓은 것. 정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일과 지키지 않아도 될 일과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고 지키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두고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설명한 일 중에 하나가 일 속에 만복의 근원이 있다. 기둥하복의 길이 있는 일 속에 있다. 이렇게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항상 이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원칙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원칙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언제 자신이 불행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익숙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길거리에 걸어가는 걸 보면 아무도 나를 열애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파고 들어가면 믿고 싶지 않아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대환에 알게 됩니다. 내가 평소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들은 내가 열애라는 걸 모릅니다.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애 놓지 않고 전부 뒷조사라고 물어보면 순수하다는 것, 두 번째 당당하다는 것, 세 번째 영리하다는 것, 이것만 딱 압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 이 세 가지만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여기 어떤 부자나 관리나 그 다음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항상 당당합니다. 누가 뭐라건 아무리 비웃을 해도 내가 크게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남이 믿지 않을 때는, 나를 처음 보고 믿지 않을 때는
내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뒷조사를 해보라고 일합니다. 요새는 그게 매우 쉬우니까요. 그리고 또 날 같은 사람은 과거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나의 이미 생전 기록은 이 정부도 갖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도 많이 그 문서 보관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또 현재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은 절대 안 해요. 그게 내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만들어야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기가 편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지 한 자를 깨우치려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사고가 다른 사람을 하루아침에 깨우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뱀을 보고 그 독 있는 뱀을 보고 독을 빼버리라고 말해봤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토끼를 보고 사슴이 되라 해봤자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유전공학상으로 보면은 모태를 변질시키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자연과학에서는. 그러니까 모태의 변화 없이 자체 내에서 변화를 입하신다는 시기 못한다는 것이 이거는 자연과학에서 하나의 원칙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상대를 깨우쳐야 됩니다. 이 일을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원칙을 갖고 상대를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은 100만 원을 쓰고 한 사람은 50만 원을 쓰고 한 사람은 10만 원을 쓸 때 이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은 딱 그 원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 의존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도 이제 60서의 금년을 넘으시게 되었는데 이 동안에 사업이라고는 한 3년뿐이 안 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제가 이리 오면은 세상일 활동비를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활동비도 불경기가 되니까 요번에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옛날보다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100만 원 내던 사람은 50만 원, 50만 원 내던 사람은 30만 원, 30만 원 내던 사람은 20만 원, 20만 원 내던 사람은 10만 원. 이게 사회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일과 가정 일을 딱 보면 합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누가 와서 와다 놓고 그 사람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내 본 데서는 욕을 짓다고 안 보는 데 가서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자기로서는 사실 꿈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내가 요 사찰 대상에 올라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진짜 이 민주주의 정치 운동할 때 사회에 대해 애국심을 가진 사람 중에 유일하게 꺾이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내 하나뿐입니다. 고아 출신으로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무엇이냐? 경제봉쇄가 들어와요.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털어도 문제가 안 나도록 합니다. 사업만 안 하면 걸릴 게 없어요. 사업 같은 거 잘못해가 장부 같은 거 기장 잘못해갖고 그거 아니면은 원칙만 가지고 살면은 머리만 제대로 세상 일하면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딱 걸릴 거는
도로교통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작년인가 어딘가 해서 정가 기록부를 볼 때 도로교통법에 걸려가지고 그 벌금 10,000원이라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도로교통법도 뭐 차 몰고 가다가 어디 낸 게 아니고 신호위반 파랑불 껴 있는데 지나갔다고 해서 하나 딱 이때 파랑불이 켜졌는데, 빨간불이 켜졌는데 지나갔다고 거기에서 이제 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원칙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남이 손가락질을 하건 뭐 비웃음을 사건 해도 될 일을 하면 돼. 내가 뭐 노래방 가서 홍도에 울지 마라 하고 노래를 한 거랑 쫙 신나게 빨았다 해서 그것도 사실 흠을 잡으려면 됩니다. 뭐 옆에서 정당 사무실에 만난 정여사, 멋진 최 박사, 이런 사람들 따라가시면, 어울리시면 그것도, 연애가 그런데 가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건 원칙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 원칙을 말을 안 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무엇이냐? 첫째, 내가 그걸 두고 20년 동안 1990 한 7년 정도 돼서 조사를 최종 보고서는 저쪽 보고서를 한번 알아봤더니 내서 자료를 알아서 돈을 안 쓴대. 돈을 안 쓰니까 그때까지는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걸 시작해서도 사실 닮아온 것에 대해서 요새는 뭐 돈을 몇 푼씩 금화비를 받습니다만, 그때는 이거 토큰 하나 줄긴가 안 줄긴가 이걸 고민해야 했어요. 안 주는 날 그냥 내 돈 가지고 타고 갔어요. 영도까지 11번이 우리 집 앞까지 대신께 대신동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세상 일을 위해서 해달라고 준 돈은 절대 마누라 하나 자식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그러고 더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준 돈은 꼭 그걸 놔놨다. 비행기표나 해외여행을 할 때 그 호텔비를 전부 지출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남의 일을 해주고 버린 돈이 있으면 50분의 1이나 한 30분의 1 정도는 개인적으로 쓸 때 있지만 그 외에는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가정도 문제가 없이 지낼 수가 있고 또 유지가 되고, 사실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지금은 뭐 수태도 있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신께 그렇지만 또 재정적으로 많이 튼튼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회원들이 많은 지원을 또 많이 했지만 그 돈은 그대로 그 사업조합을 만들어 거기 90% 정도는 거기 들어가 있고 10% 정도는 여행 경비나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이런 일이 가면서 재산도 늘어나고 모든 것을 바로 하나의 원칙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쓰고 싶어도 내가 좀 훈련되어 있는 놈 혼자 가서 하루 10,000원을 못 씁니다. 사람하고 어울려야 10,000원이나 20,000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만날 20,000원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30,000원 정도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차비 쓰고 호텔비 내주고 영업비는 좀 쓰지만 집에 있으면 집에서 밥은 공짜니까, 그죠? 밥은 공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먹고 자는 건 공짜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의 이런 생활을 하는 데서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자식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자식하고 아들하고 부모하고 이러면 뭐 원수지간인가 이건 남난지간인가 몰라요. 왜 모르냐? 지는 지고 내는 내고 절대적으로 내가 준호가 저봐 있는 건 모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딴 데서 돈 10만 원을 좀 처음으로 요구를 했지만 그때 내가 딱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일을 도와주면은 내가 그 돈을 해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데 진짜 오야지 노릇을 했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듣고 나서 전공 보조일 시이고 하루 3만 원씩 그래서 대모도 일단 빼가지고 그래 그냥 9만 원 맞춰줬어요. 10만 원 아니면 9만 원. 그래서 운전면허를 딴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 전 자식이라도 노래 가지 않으면 절대 돈 안 줍니다. 노래 가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노래를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일을 통해서 해의 행복이 보장되는 기고 또 하나의 성공이 보장되게 되어 있는데 일 속에 행복의 길과 성공의 길이 있는데 내가 그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면 그는 일을 그만큼 늦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늦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가 그걸 갖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은 일자리 찾아서 편하고 좋은 일자리 찾으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편하고 좋은 일자리가 뭐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일 덜하고 몸 좀 덜 늘리고 힘 작게 쓰고 돈 많이 받는 그걸 요새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딱 그걸 막기 위해서 난 자식들한테 돈을 안 주고 내 핍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만일에 상대가 지출이 심하다고 생각하면 가계부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딱 그거는 가족끼리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딱 한 달이 되고 나면 그걸 갖다 돌려봐야 됩니다. 가족이 다 돈을 어디에 쓰는 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아들은 50만 원, 아버지는 30만 원, 어머니는 10만 원. 이딱 그걸 다 읽어보는 겁니다. 내역서. 내역서 딱 읽어보면 그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식을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빨리 현실에 눈을 떼. 내가 버려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거 너무 좀 지나쳤다. 이런 걸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깨달으면 못해 있는 의식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꾸 나무란다고 무엇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하나의 원칙은 최고의 원칙을 정해놓고 사는 것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가 어려운 여건 저 외로운 투쟁에서 보면 정말 내처럼 세상에서 누구도 나처럼 부모의 정을 받아보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회 누구로부터도 정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산 사람은 내 하나뿐이 없습니다. 난 그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야생처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버려진 채. 야생처처럼 버려진 야생처처럼 살아왔는데 그런 가정에서도 수많은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도둑놈으로 영창을 가고 옆에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온갖 사기꾼들이 있었지만 전 거기에
하나도 물들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과거의 생애에서 좋은 근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그런데 물들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당당히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철학, 바로 일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커가면서 사업도 해보고 하니까 나를 쓸 곳이 없어요. 진짜 쓸 곳이 없었습니다. 난 사업을 할 때도 1등을 했고 뭐 가정도 이제로 그 사람 1등입니다. 제가 이제 5남매고 처갓집 형제간이 마누라 형제간이 6남매입니다. 그런데 이 5남매의 자식들은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단 한 사람만 빼놓고 나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큰 빛을 준 것입니다. 뭐 처갓집에 장인 장모가 복이 있었는가 그 보면은 마누라 빼고 5남매가 다 잘 살아요. 잘 살지만 그건 내가 하는 이야기야. 그게. 그런데 누가 제일 잘 샀느냐? 알고 보면 마누라가 제일 잘 삽니다. 뭐하냐면 막 안 하고 이것만 닦으면 먹고 사니까 방바닥에는 몇 번 청소하고 이래 하면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요새는 가계부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검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가계부에 시범만 틀리면 딱 그 원칙 얼마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학교 대학생이 하나 있을 때는 딸이 개원대학 될 때는 거의 20만 원. 그 다음에 1에서 60만 원 한계 안에서 이 생활비를 맞춰 써야 되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은 그게 원칙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는 애들 뭐 물건 사주고 뭐 사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 둘이 공부 시키고 아무 수입 없이 그냥 이리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그러니까 이 집 나 이 잘못 알고 샀지. 근데 내가 있는 동안에는 장사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처음에 장사가 안 돼 있을 때 것이지 내가 와서 신경을 쓰니까요. 일요일 토요일은 여기만 목욕탕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돌아가고 난리가 나서 전부가 내 증인이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들 공부시키고 아무 문제 없이 난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일 한다고 여기서 못 도와주니까 떠돌아 다니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빚이 없이 큰 빚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고 내가 내 삶을 본 사람들은 전부 신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저쪽 깨는 목욕탕 하나 하면서 당당하게 어떻게 저리 살아가는가. 그게 사람들의 수수께끼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걸 딱 정해놓고 하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게 되면 세계 최고의 국가를 단 6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역사 속에 역사에서 역사를 보면 어떻게 사회를 부흥시키는가 이런 건 이미 전부 나와 있어요. 국가를 어떻게 하면 최고로 발전할 세계 역사를 보면 됩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도 있는 일을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은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이
없더라도 누가 요새 같이 어려울 때 동정해 주겠습니까? 나 비단지고 당당히 나는 아직도 일할 수 있다.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아직도 일할 수 있다. 이것만 자랑으로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렵다고 거기에 자꾸 하면 그건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1억만 있으면 평생을 묵고, 지금 돈 1억이면 평생을 묵고 죽을 때 그 1억을 그대로 남겨놓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지켜야 할 일과 지키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게 딱 정해지면 가능한 거예요. 난 평생을 살아오면서 해보지 못하는 건 돈을 쓰는 일을, 많이 쓰는 일을 못 해봤어요. 돈을 많이 쓰는 일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희망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내가 하는 일들이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모든 의문과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반 사람들로부터 대책을 받아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모태에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태 속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태가 다르면 각각 모습과 성질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로 보면 몇 개의 차원이 넘어서 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각에서는 몇 개의 차원이 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내하고 똑같고, 생긴 거 밥 먹고, 보니까 내가 먹는 거 먹고, 자기 먹는 게는 내 먹는 게는 똑같은 거고, 사는 거 봐도 그 사람이 사는 게는 내가 사는 게는 똑같고, 그것뿐인데 무엇이, 말도 들어보니까 내는 아는 소리 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만, 모태가 다를 때, 어떤 일을 두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하는 일이 절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을 깨우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의 그 속에서 평화를 얻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더라도 옆에서 자꾸 미친놈들이 와서 찝찝이고 잘 나가면 출세한 님이 떠들러 샀고 가압을 치고 난장을 옆에서 부리고 잠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주변을 잘 가꾸어야 된다. 이게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냉담할 때는 냉담하지만 다정할 때는 다정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내가 아닌 다른 열애나 그 보살들이 연예에 와서 맞아 죽던가 그러면 전부 다 속 타서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석가모니는 애기 열애고 나는 늙은 열애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실제 이 말세에서 인간을 대할 때 전부 망해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져도 스스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망해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보고 꿈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보고 어떤 놈들은 흔히 위선자라는 거예요. 확인 안 하면 위선자 말하고 진실한 자 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확인을 통해서만이 위선자의 말과 진실한 자의 말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자의 말이 위선자의 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안 될 일을 씌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누가 평화스럽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누가 남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어찌하겠냐는 게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도. 그러나 세상 일을 깨우치게 되면 꼭 그런 일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답은 결과는 문제가 만드는 것이니까 좋은 문제를 자기 속에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문제를 배워서 자기 속에 익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문제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하나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100이 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99라는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자기 속에 정착시키게 되면 100이라는 답은 이미 자기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버려라, 부모를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부모는 자기를 낳고 돌봐준, 자기가 성장 과정에 돌봐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버립니까? 나는 형제를 버리라는 말도 안 합니다. 친구를 버리라는 말도 안 합니다.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방문할 때 옛날에 그 사람들 돈을 좀 가지고 해. 그래서 외국에 여행을 갔다 왔더니 그 케냐에 갔더니 전나오이라는 사람이 돈 3천만 원을 그때 투자를 했는데 그게 4, 5년 만에 4억짜리의 그 호텔이 되었더라. 케냐에 가면은 나이로비에 그 무슨 호텔을 해가지고 방갈로식 된 호텔이 있어요. 종업원들이 사는 것은 아파트식으로 지어놓고 거기 보니까 하루 80불, 그 당시 100불 받았는데 그 인건비는 한 달에 쓰는 사람들 30불이면 우리나라 돈 한 그때 24,000원 돈이었고 지금 같아도 36,000원 뿐이 더 됩니까? 그럴 텐데 인건비는 36,000원인데 그 하루 저녁에 100불을 받으면 방 하나가 3사람 인건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만 와주면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예요. 근데 그때 내가 가서 영사를 만났더니 그때 탄자니아에 들어가려고 만났더니 처음엔 영사가 못 들어간다고 이러더만.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쪽에서 나를 다리고 들어갈 만한 저쪽 대사관에서 이미 승낙이 나와 있다니까. 그때 그래. 탄자니아는 이 북한의 전초기지인데, 그때가 1990년도거든. 그러니까, 갔다 오면 나중에, 다른데 여행은 지장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보를 얻었는데, 그때, 그럼 그 시가가 얼마나, 지금은 얼마나 4억 정도 됐던데. 그래서, 이 호텔 사업 같은 게 되구나. 그 bombe이 같은 데는 이 국제 도시가 돼갖고 아프리카의 관문이 바로 bombe이거든. bombe이 같은 데는 이 호텔이 그리 좋은 게 없고 그 타지마할하고 그 바닷가 쪽에 있는 그 뒤에
그거 보니까 뭐 한 몇 억 주면 사겠더라고요. 7, 8억 주면은 사겠더라고. 그는 요새 50억, 100억 정도 되거든. 그래. 그럼 손님이 계속 오는 거예요. 방이 그냥 몇십 달러 받아도 그냥 계속 손님이 차니까, 이빨이 차니까. 그럼 그 장사가 되는 거예요. 물가 싼 데서. 인건비는 싸지. 그래서는 이제. 그래서 주위에 그 사람들한테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대. 전부 자기들은 애국자라고 외국에 그 돈 가서 그래 사가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내가 그랬지. 한 사람을 며칠 전에 만났어요. 만나니까 미국 가는데 뭐 영국에 한번 들리겠다고. 뭐 선물을 사다 주고 내가 돈을 좀 줄 수도 있지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라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뭘 말하겠냐. 그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 그랬어요. 나오지. 점심을 한 그릇 사겠다고 시골 뭐 밥상이라나 그걸 갖다 두 님이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갔더니 전화를 걸더니 한 그릇 더 추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먹으면서 맛이 있다고 뭐 요것 저것 줘 샀는 거요. 맛이 있으면 3,000짜리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 주고 그러던 그 내가 그래 먹고 나서 그랬지. 넌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60이 넘어도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뭘 한다고 여기 앉아있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뭐 개면 째갖고 이 사고 막 찾는 기요. 내가 그랬어. 내가 니를 한번 크게 성공시켜 줄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말하면 니는 안 듣고 애국자라 하고 그 한국에서 돈놀이 하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그 마주 와리까이나 하고 이래 앉아 있는데 뭐 건설회 사람은 하나 거식 해놓고 그는 뭐 지하철 공사 같은 거 구간 같은 거 따서 공사하고 이거는 그냥 실적 올리는 기고 실제 본업은 네가 돈 그 당시 2, 30억 가지고 네 건설회사 같은 돈 빌려주고 일 안 했나? 그런데 돈 빌려가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좀 쪼달리는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안 빌려가거든. 그래갖고 네가 아무리 날고 기고 거세야 봤자 땅 묻고 부도 내고 36개 나비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는 않고 뒤로 미치는 장사예요. 한국에서 돈놀이 그 함부로 잘못하면 그건 앞으로는 않고 뒤로 미치는 장사라. 그래 어르신은 짓을 했으니 뭐 늙어서 돈 많이 껐어.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주변에 걸렸다 하면 그 피해를 입는 기지. 나 같은 사람이야 거래를 안 하고 막 몸뚱이 하나만 왔다 갔다 하니까 손해갈 것도 없지. 그렇지만 또 일반 사람 거래를 하는 사람은 전부 그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네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너무 머리 회전이 그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니까 그런 거예요. 잔머리 절대 잔머리를 굴리서는 안 돼요. 계산을 그냥 진실하게 사람을 대해야 되지. 요걸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런 계산을 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진실하게 대해야 되지. 사람과 사람을 놓고 머리를 굴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미치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잃고 나중 재물도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일은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디까지 문제를 설정해에 따라서 그 문제 안에 모든 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있는 일을 딱 놓고 항상 있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있는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외로운 투쟁을 보면은 1980년도까지 엄청난 시련을 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살까지는 엄청난 시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때는 힘께는 쓰였지만 그래도
내가 그 양반을 한번 쳐박아 비든가 패면은 그걸 형을 팬 동생이 되니까 그건 참 듣기 곤란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딴 데 가서는 형을 패는 그 뭐 건달들로 보고는 이리 와 이래 세워놓고 아마 하나 탁 되지. 얼른 새끼 꿀 앉아서 사과해 이러지. 열에 있는 줄 알아? 깜짝 모를 인부적 세부적 너 아직 죽기 싫으면 해 이러거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체면은 채워줄 수 있어도 그 형을 팔 수는 없는 거예요. 모두 그 동생인 줄 아니까. 그래서 엄청난 돈도 뺏기고 그서하고 그때까지 뭐지냐면 형이라는 사람은 집에 그냥 수저에까지 이런 떨어진 아무 1,000원짜리도 안 되는 농에도 닦여 와서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 법원에서 그 뭐 집은 새 집이니까 그서고 그렇게 가재도구에는 전부 딱지가 붙어 있지만 그런 생활을 하고 빚에 쪼달리고 사람 약국에서 죽었지만 결국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 뭐이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뭘 시작했냐? 아파트 경비원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그 한 2대에서부터 55인가 6인가부터 아파트 경비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니 아까도 이런 데 오고 내보고 취직 시기 달라 해서 취직을 시켜줘서 그 뭐 하토를 도박을 잘했는데 그거 했다가 난리비고 너무 돈 난리비고 나면 보증은 내가 써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행적 깨나가 아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래 그 양반이 허다하다 안 된 게 소문 듣고 일본에 노가다로 허를 되어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10년 동안 노가다를 하고 죽었는데 죽을 때 보니까 그 빚이 좀 있었는데 그 뭐 빚은 그 뭐 준 사람들이 그냥 빚잔치를 해갖고 얼마 죽었다 이렇게 전부 다 떼인 돈 그 뭐 준다니까 고맙다 생각하고 다 그 약속을 해주는 기라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고 1억을 모아놓고 죽었더래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그 살아있는 마누라는 영도 그 다리 큰 다리 건네면 미강 아파트라고 장소 좋은 평기에 그 잘 안 삽니까? 또 신랑하고 같이 있어서 샀던 아파트는 세줬다네 6천만 원. 해안가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재물도 모이는 것이고 모든 가정에 평화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왜 문제가 있는가 이걸 잘 파악해야 되고 항상 말을 할 때도 정당성 상대가 나를 절대 칠 수 없도록 하는 하는 것이 그게 무기입니다. 누가 내게 상담을 많이 옵니다. 오면 딱 문제를 보고 거긴 이리 해라 이랍니다. 그게 최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남의 감정을 상하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할 때 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기분 나쁘게는 잘 안 합니다. 상대가 딱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상대가 말합니다. 상대가 잘못을 저지를 때 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경우에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보았을 때 잘못했다는 사실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게 좋겠는가 말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난 말하지 않겠다 이래. 그럼 난 또 말하지 않겠다 이래. 난 말하겠다 이러면 그럼 안심하고 말하겠다면서 지금 당신 이런 일에 대해서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래. 절대 기분 나쁘게 당신 지금 이런 일 잘못된 거예요. 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말을 처세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도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돼요. 난 너를 걱정한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너와 같은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항상 무엇을 걸려야 된다. 그리고 상대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지한 사람이라 당장 깨우치려고 하지 말라니까. 좀 친해지고 나서 깨우쳐야지. 당장 깨우치려면 마찰만 생깁니다. 난 밖에 나가서 절대적 외부에서는 열애라고 안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럴 때 나는 열애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와 만났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의 한계, 시각의 한계를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대단합니다. 누구도 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나의 질문은 문제에서 생긴 거니까요. 그들은 논리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하고 작게 받은 사람, 나와 어떤 차이냐? 나 같은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높은 산봉우리 위에 올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최고의 높은 산봉우리 위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깊은 우물 속에서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 깊은 우물 속에서 보면은 벽이 전부 해서 시야가 안 보이고 하늘만 뻐끔히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있는 일을 탁 지정해서 보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그 결실이 온갖 기기를 만들어냅니다. 물질을 이용해서 기기를 만드는 그 기기를 이용해서 첨단 기술을 집약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론. 그런 것은 이미 세상에 존재해. 옛날부터 그 이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기기가 발달함으로써 그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그런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 사람의 힘과 노력이 합쳐진 결과가 하나의 그 기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사명도 전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를 통해서 인간 세계의 소망을, 그렇게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것도 나의 출현의 목적이지만, 나의 가장 큰 삶의 목표는 하나의 완벽한 가르침을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무엇이냐? 세상의 일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움직이는가, 이런 걸 갖다 상세하게 기술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세계가 눈뜨지 못한 하나의 어리숙음을, 인간의 그 의식을 가려있는 어리숙음을 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활동과 내가 앞으로 남기게 될 이러한 결과물은 인간 세계를 통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최고의 것들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기라는 것은 자기를 구하는 길이 자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영을 참석시키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을 참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작습니다.
난 그 이유는 난 절대 옳지 않은 일을 사람들에게 옳다고 말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건 실수입니다. 만약에 날 같은 사람이 거짓을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항상 자기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도 이 중요한 일입니다. 중생들은 무지한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합니다. 경우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도 뭐 듣기 좋은 소리를 하세요. 그냥 요새 편안하신가면 편하시지요. 이러면 이 이야기해요. 인사 뭐 듣기 좋은 소리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말로는 듣기 좋은 소리 하세요. 그리고 가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원칙을 먼저 놓고 사세요. 원칙이 없는 삶은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너무나 불행하고 힘든 삶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 무식하기 때문에 너무 서기는 못한다. 서기는 글을 좀 쓸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나 니들은 할 수 있겠어. 두목 판단하고 이끄는 일은 가능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깨우치려고 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의 미래까지도 돌봐드릴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나의 활동에 10만 원이라도 보탰으면 내가 그 돈으로 세상에 공을 세우려고 노력했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항상 내가 실패했건 성공했건 여러분들이 내 활동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를 성공시키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난 최고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하는 일에 동참해 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살아가지고 세상 일만 자기도 살리지 못하는 부양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세상 일을 구하는데 도움 주겠다 일사하면 골치 아파요. 골치. 그리고 이런 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면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우리한테 많이 자기들은 불쌍한 게 도와달라고 이랍니다. 도와달라는 웹사이트 같은 데서 올라오는 글들이 들어있다는데 참 답답해요. 자신이 자신을 구하지 않고 남을 보고 구해달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영이 씌어서 깨닫고 있다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졌어요. 99명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다 갔습니다. 1000명 중에 999명은 다 갔어요. 그러니까 나도 뭘 믿어야 될 건고 현실에서 사실 사람들 말 들으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유의해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의 말이라는 것은 만날 들어보면 뻔한 소리입니다. 하나하나 그 말 속에 세상 일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핵심을 두고 밝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있는 일을 보지 못하고는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없으면 현실 속에 있는 일을 봐도 장님이고, 현실 속에 있는 일을 보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의 이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봐야 어떤 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심심해서 텔레비 같은 거 이런 거 틀어보는데, 틀어보면 기도 방송 같은 데 나오는 것은 보면 목사들이 기독교가 좀 애매한 것은 보지 말고 믿으라 하니까 그게 참 애매해요. 내하고는 딱 반대야. 예수는 뭐라 말했는데 목사 말은 내하고 딱 반대돼. 보지 말고 믿으라 하는데 보고 믿어도 그게 언제 베껴갖고 사기를 당하는데, 안 보고 믿으면 그거는 뭐 100% 쏘으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도 못 믿는 사람이 많은데, 에? 보지 않고 믿으라,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남긴 말을 잘못된 쪽으로 응용을 해서 사람들을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난 이런 일을 두고 변질된 진리라고 말합니다. 변질된 음식이 독과 같아서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면, 변질된 진리는 독과 같아서 사람의 정신을 상하게 됩니다. 몸과 정신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해서 항상 어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그걸 믿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남의 말을 듣고 속는 수가 많아요. 자기 기대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대하지 말고 현실에서 그 자기가 기대한 만큼 현실에서 노력하고 확인함으로 해서 얻고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쫓지 않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말아요. 일,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살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난 나쁜 사람들을 두고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거짓으로 세상을 구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진실만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고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의 진실을 잊지 않도록 하고 하나의 사실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알아보는 이런 눈과 귀와 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할 수 있는. 뭐 시간이 오늘 많이 된 것 같고 내일 출발하니까 뭐 가정적인 일이나 또 이런 거 있으면 좀 개인 사정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질문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좀 내가 딴 때보다 성실히 대답을 해드리겠어요. 그 뭐 여기 있으면 좀 체려오고 전주나 서울 같은 데 온 사람 가하게 아야 그렇게 갚으면 돼요. 절대 그 무엇이냐 하면 내가 세상에 공덕을 짓는 일을 남을 깨우치고 남을 축복하는 일을 그건 다 내 공덕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넘 좋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넘도 좋지만은 내게도 좋으라 하는 게 세상에 그런 걸 다 갚아주면 돼요.